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이제 2주차 있고요.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와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생태계가 어떤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이실 텐데 금년에 형편이 된다면 1, 2주 휴가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 실리콘밸리의 그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게 어떤가 싶죠. 여기 와서 느끼면 아주 그또 다른 한국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도 코로나 비상 시국인데 제가 이제 부스터 샷을 이제 미국에서 맞으려고 예약을 최근에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 지금 현 상황은 어떤가가 이제 두 번째 토픽이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 1분기에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급강하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4분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실제 많은 소매 점포를 그 최근 며칠 사이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나이키 점포도 가보고 룰루레몬, 그 다음에 애플 매장도 가보고 삼성전자 매장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 매장을 가면서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서, 왜냐하면 결국 투자라는 건 자기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토픽인 그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더 나아가 이제 전 세계 IT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업계의 그 메카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 뭐 그 바이오텍의 그 지존인 제넨테크 이런 회사들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라는 데 이제 많이 모여 있고, 여기가 보면 샌프란시스코만을 그 남북으로 이제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가 있고, 여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데 에어비앤비, 뭐 트위터,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이름이 낯이 익지 않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쭉 85km 내려오면 제일 남쪽에 로스 가토스라고 있는데, 여기 지도 보시면 이제 나오죠. 거기에는 이제 넷플릭스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5km는 서울에서 한 천안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제가 있는 팔로알토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심지인데,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팔로알토는 한 45km,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용인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리콘밸리가 발달한 것은 이제 물론 제일 위에 여기 그 다리를 건너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리를 건너면 이제 버클리가 나오고, 거기 이제 UC 버클리라는 명문 대학이 있고, 제가 있는 이제 팔로알토의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서 양 대학이 고급 인력을 배출하고 많은 그 연구 기관을 갖고 있어서 산학 협력을 하죠. 근데 실제 20세기 초에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그 국방 연구소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발전을 했고, 실제 그 민관 그 연구소들이 옛날에 20세기에는 많이, 20세기 초중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관납을 많이 하는 럭히드 같은 그 전투기 같은 데를 만드는 회사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본사가 제가 있는 데에서 좀 떨어진 곳에 뭐 애플, 페이스북, 뭐 구글 같은 데가 있고, 페이스북에서 다리를 건너면 이제 프레몽트라는데, 그 전에 테슬라가 이제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기 전에 여기가 본사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올라가면 유튜브 본사인 본사가 그 산브리노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 팔로알토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중간 지점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하드웨어 반도체가 그 중시되던 시절에는 제일 남쪽에 있는 산호세에 이제 인텔, 시스코 같은 기업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금년에 많은 종목에서 수익이 났던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니까 이제 여기 있고, 요즘은 이제 중심축이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이 중심에 그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서 약간 중심축이 남쪽에서
위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기는 보면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정부 지원,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생태계의 더 중요한 요소인 그 벤처 캐피털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털을 도와주는 그 로펌들도 있고 그래서 세계에 막강한 생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기업을 갖고 여기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고의 기업인 애플, 이제 3조 달러를 앞두고 있는데, 애플은 1976년에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다른 로널드 웨인이라는 세 명이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창업을 했냐면 로스 알토스의 그 주차장,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에 주차장에서 창업을 했고 실제 구글 경우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그 기업가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여기는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절약을 하려고 그 단독주택의 그 주차장에 많이 그걸 빌려서 저렴하게 빌려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해법을, 솔루션을 찾고 싶다. 그래서 We are transforming the world. 이제 그러한 정신을 갖고 되게 창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애플의 스토리고, 구글은 비슷합니다. 1998년. 그러니까 애플보다 이제 창업이 한 12년 늦었는데, 당시에 러시아 유태인인 레리 페이지, 서게이 브린 이 두 사람 다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 과정에 이제 재학 중이던 두 학생이 맨로 파크 여기 지금 이제 맨로 파크는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집의 그 주차장에서 여기도 창업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주차장의 주인이 현재 유튜브의 CEO인 수잔 워즈니키라는 그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구글의 초창기 멤버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설득을 해서 실제 유튜브를 2006년인가 인수를 했는데, 유튜브를 또 공동 창업한 스티브 챈이라는 그 대만계 그 IT 그 전문가는 실제 페이스북의 그 마크 저커버그랑 그 페이스북의 초창기 멤버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 왜 실리콘밸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왜 여기에 모이냐 하면 이런 생태계가 아주 활발하게 진입을 해서 그래서 실제 근데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이런 그 메인 생태계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삼성도 LG도 못 내렸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 미국의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약 그 병원에 가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지만 미국민의 한 20% 정도는 월그린, CVS 아니면 심지어 월마트 같은 이런 대형 약국 체인 같은 데에서 그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학교에 있는 관계로 여름 이제 겨울 방학이 상당히 이제 2달 좀 넘어서 지난 여름에 이제 미국의 산업 시차를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파이자 1차, 2차 접종을 했는데 이번 이제 미국 그 실리콘밸리 투어 때 이제 부스터 샷을 맞고자 이제 제가 이제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일단 그 월그린 같은 데는 이제 앱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월그린에서는 파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J&J의 얀센 그 부스터도 이제 접종이 가능한데 실제 세 가지가 가능한데 최근에 이제 월그린 웹사이트를 보면 미국 CDC가 그 얀센보다는 파이저나 모더나의 접종을 권한다. 이제 그러한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 그 부스터샷 맞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약을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더니 무려 3주나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신정인데 1월 16일 날 이제 저희 그 집사람하고 그 파이자 그 부스터샷을 맞는 게 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3주나 걸리냐. 왜냐하면 제가 12월 말에 한국을 떠날 때 제 방에 있는 조교들이 20대 조교들인데 쉽게 벌써 부스터샷을 한국에서는 맞는데 왜 미국은 이렇게 밀려 있냐.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여행을 워낙 많이 해서 그동안 1, 2차도 안 맞았거나 이제 부스터샷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들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5세에서 11세 그 어린이들이 11월부터 접종이 가능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또 최근에 접종을 많이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한국도 좀 비슷한데 의료 인력이 최근 미국에 많이 부족하고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쳐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약을 하면서 몰려오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월그린 같은 데 15분 단위로 그 약사가 그 접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환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바이든이 이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군 의관을 포함한 그 군대의 의료진을 그 백신이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 투입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은 하여간 좀 이런 그 접종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백신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죠. 물론 왜냐하면 파이저나 모더나가 이제 미국 회사니까 백신 물량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3억 3천 명 인구 중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2억 1천만 명, 한 62%쯤 되고 이 중에서 부스터를 맞은 사람이 한 6,800만 명, 그러니까 완료자 중에 한 33%쯤 되고 그다음에 12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접종 완료자가 한 71%쯤 됩니다. 한국보다는 낮지만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미국은 이제 확진자 수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미국도 그러면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합니다. 여기 보면 7일 평균 기준으로 지금 35만 명에 육박을 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지만 미국은 좀 자신감 있게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번 겨울에는 대응하는 게 입원자 수 여기 그림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입원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과거에 코로나가 심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이 봉쇄도 하지 않고 한국 같이 온탕 냉탕식 그 정책도 하지 않고 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이걸 매니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코로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 미국 경기가 좀 많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월가 뭐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포캐스트를 추정치를 봐도 작년 2021년 4분기는 미국 경제가 한 7% 성장한 것으로 예상하는데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조금 미국도 경기가 위축이 돼서 1분기는 이제 성장률이 미국은 이제 그 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비교를 하는데 한 2%로 이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리스크를 많이 우려하는데 제가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뭐 거리를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설명드릴 것처럼 여기 그 팔로알토에 이제 가장 큰 쇼핑몰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쇼핑센터라는 데를 제가 이제 뭐 한 2, 3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당히 미국의 소매 경기가 아주 지금 뭐 튼튼하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미국 경기가 국내는 상당히 급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는 어느 정도 호조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매장을 가본 한 뭐 열 몇 군데 중에 가장 손님이 많았던 데는 룰루레몬.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상당히 고가의 그 요가 팬츠를 만드는 룰루레몬 매장이 가장 손님이 많았고 이 회사는 뭐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아주 우수한 회사죠.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친환경 그 소재로 그 신발 의류를 만드는
Allbirds 매장도 상당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매장은 꽉꽉꽉 찼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마스터카드가 집계한 데이터를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의 소매 매출이 작년 동기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 이제 성장한 것인데 마스터카드에 의하면 과거 17년 동안 데이터를 본 그 기록 중에 가장 성장률이 높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그 부의 효과가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에 아니면 경제에 나타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미국 주가가 거의 매년 20%씩 도합 3년 동안 한 70%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계속 화랑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직의 급여가 지금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이제 전문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벨로퍼들의 급여가 급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여금도 지금 되게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본 매장 중에 TJ Maxx라고 여기 이제 모 회사 상장사는 TJX라고 제가 한 달 전쯤 하여간 미국의 숨겨진 유통업체라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 뭐 주가 수준도 좋고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뭐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도 카운터에 이제 그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매장이 화랑이고 이 회사는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수익 추정 기준으로 퍼가 22배니까 뭐 커스트코나 뭐 커스트코가 워낙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런 데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애플 매장도 가보고 삼성 매장도 가봤어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차이를 알 텐데 월요일인데도 애플 매장은 상당히 사람들이 꽉꽉 찼고 삼성 매장은 조금 뭐 안타깝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소비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애플의 스토어는 항상 그 트래픽 사람들이 붐비고 그게 결국 애플의 생태계의 그 장점을 보여주는 거고 삼성은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아직 못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의 전자의 그 경영진이 대폭 교체가 됐죠. 그래서 사장 3명이 물러났는데 그게 애플의 생태계를 비슷하게 삼성전자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 애플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릴지 과연 성공할지 앞으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근데 미국은 확실히 애플의 압도적인 우위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사점은 제가 한 몇십 군데 매장, 소매 유통 매장을 가보고 커피숍을 가보고 식당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어디 소매점을 가도 거의 모든 매장의 정문에는 We are now hiring. 지금 사람을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간판이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가. 그래서 2022년 금년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 압력이 계속 더 심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가 심화가 돼서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2022년 내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페드가 연준이 금리를 한 3차례 올림으로써 증시에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 미국을 와서 거리를 다녀보고 점포를 방문해 보면 얼마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 아마존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매력적인 조건을 오퍼를 합니다. 그래서 조인을 하면 $1,000 이제 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추가 상여금을 몇천 달러를 주고 그 외에 아마존에 물건을 살 때 20%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진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한 해가 계속 지속된다고 우리가 보고 이 점을 가장 금년의 시장의 리스크로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